안녕하세요. 헬스하는 영양사 송생님이에요. 여러분, 제가 얼마 전에 모임을 통해서 새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폭식증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 제가 이 친구 식단을 봐주고 있어요. 제가 왜 운동도 아니고 식단을 봐주고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영양사 출신의 헬스 트레이너였고 또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코치로 일을 했었어요. 그렇다 보니 이 친구를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사실 다이어트 코치였던 저도 폭식증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이 친구를 꼭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상담을 했는데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길래 여러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이 친구랑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다이어트 코치로 일하면서 알았거든요. 만약 저희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어요. 처음에 이 친구가 내 고민은 밤마다 닭강정이랑 맥주로 야식을 먹는 거다 라고 했는데 막상 식사 생활 패턴을 점검해 보니까 야식보다는 불규칙한 식사랑 심리적 요인이 문제더라고요. 야식, 불규칙한 식생활, 폭식 같은 강박,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심리적인 문제에서 시작돼요. 그 생각의 메커니즘을 보면 첫 번째로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진다는 생각이 심리적인 문제가 되고, 두 번째로 그 생각 때문에 적게 먹으려고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게 돼요. 예를 들면 끼니를 거르거나 초절식을 하게 되는 거죠. 세 번째로 이렇게 먹고 나면 금세 배가 고파서 간식이나 군것질을 자주 하거나 또 먹을 기회가 있을 때 폭식, 과식을 하게 돼요. 네 번째로는 먹고 나서 오늘 다이어트는 망했어 라면서 실패감과 좌절감, 자책감이 생기는 거예요.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렇게 다이어트가 힘들지만 포기할 수는 없고 오늘 많이 먹은 걸 만회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다음날부터 다시 절식, 과식, 좌절, 결심 이 루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만든 그 규칙, 강박의 메커니즘을 깨기 위해 규칙적인 식사를 미션으로 줬어요.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 좋은 게 간식이나 야식, 과식, 폭식의 빈도가 줄어들거든요.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면서 식사가 점점 안정적으로 가요. 그래서 속는셈 치고 일주일간은 규칙적인 식사에 집중해 보자고 했어요. 대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초반에는 이게 엄청 불안해요. 이 친구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거든요. 근데 초반에는 에라 모르겠다, 일주일인데 얼마나 찌겠냐,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모른 척 해야 돼요. 그래야 내가 만든 이 규칙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잖아요.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살기 싫으면 시도해봐야죠. 저도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. 사실 저는 이 친구보다 폭식증이 더 심해서 먹고 토하는 목토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손등에 흉터도 있었어요. 지금은 없지만. 근데 이게 절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. 또 식욕이랑 자책감 같은 감정이랑 계속 싸워야 해서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고 행복감도 없어져요. 그 어떤 것보다 또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는 혼자만의 싸움이라 더 힘든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친구는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질 것 같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죠. 근데 강박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. 뭐냐면 일반식을 먹으면 살이 찔 것 같다는 거였어요. 흔히 다이어트식이라고 하는 대체식으로 감량을 한번 해본 사람은 또 이상하게 그 방법만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. 저도 그랬고요. 이 친구도 그런 경우예요. 그런데 그 생각은 사실 실제가 아니잖아요. 단지 내가 만든 규칙이에요. 그래서 그걸 깨우치는 게 필요해요. 그러면 헬스 트레이너들이 닭가슴살, 고구마, 야채 이런 걸 먹고 살을 빼는데 그건 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분들은 대회용이에요. 대회. 우리랑 달라요. 우리는 대회 나가려고 운동이랑 식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분들은 근육, 피부에 낀 수분까지 말려야 되는 사람들이고
우리는 근육결이 어떻게 생겼어? 내 근육 좀 봐, 크지?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? 실제로 저는 대체식을 먹을 때보다 지금의 체중이 더 작게 나가고 식사도 만족스럽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결론은 식단을 염분까지 극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일반식 먹어도 됩니다. 대신 요령이 있어야 돼요. 그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해볼게요. 자,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폭식증, 운동 강박 이런 심리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마인드셋도 필요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을 반복하면 머릿속에 나쁜 생각 프리패스권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식, 폭식, 야식 같은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못하고 바로 좌절 모드로 가버려요. 결국에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긍정적인 생각을 배우는 것도 필요해요. 그러니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도 의식적으로 계속 칭찬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. 저는 폭식을 했을 때 카톡의 내용처럼 이번에는 심리 싸움에 졌지만 다음에는 전략을 잘 세워서 이겨봐야겠다.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심리 싸움에서 이겨볼지도 대안을 세워봤어요. 또 이번에 폭식했다고 망한 게 아니다. 주에 5번 폭식했는데 3번이면 좋아지고 있는 거다. 혹은 한 번에 바뀔 수 없지. 연습하는 과정이다.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 친구한테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이 친구의 습관 문제를 파악하고 일주일간 계획을 세워봤는데요. 첫 번째, 규칙적인 식사하기. 두 번째, 일반식 먹기. 세 번째, 긍정적인 생각하기. 저희는 이 3가지를 일주일 동안 같이 연습했어요. 친구는 이렇게 식사 사진, 운동 사진을 솔직하게 보내줬고 저는 이 친구를 위해 코칭 일지를 적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코칭 방향도 잡아갈 수 있답니다. 일반식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 굶지 않아도 감량이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체중도 5일 만에 0.5kg가 빠졌어요. 저는 일요일에 코칭 일지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친구에게 알려줬고 또 다음 주 목표도 세워봤어요. 친구의 이번 주 목표는 생활 패턴을 잘 유지해보는 것이라고 했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리고 식사 패턴이 안정되면 친구에게 맞는 섭취 칼로리랑 운동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영해보려고 해요. 약 일주일간 코칭을 하고 보니 저도 보람이 있었고 앞으로 이 친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해질지 궁금하고 기대돼요.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주세요. 그럼 오늘 송수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